이번에 배달의 민족에서 약관 개정을 하겠다고 네. 2월 1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궁금했던 걸 좀 체크를 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먼저 이제 이 계약 기간 파트에서 일단 5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신설된 11조가 있어요, 여기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행수단별 보험,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한 조항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여기 보면은 표현이 바뀐 게 일단 라이더 등이라고 바꿨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라이더라고 하고 또 혹은 이제 커넥터라고 좀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네. 약관에서도 사실 통일성은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더 등으로 해서 사실은 배민 라이더스와 커넥터를 구분하지 않고 다 적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좀 고쳤다.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민에서 다양한 시간제 보험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유상운송, 이륜차 유상운송 보험뿐만 아니라 PM 보험이라든지 시간제 보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민의 책임이 뭔지, 그 다음에 라이더의 책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약관으로 규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우리는 단체 보험이라고 하는 거 열어줬고, 네네. 그리고 요거 가입하는 사람의 책임은 라이더들한테 있다라고 해서 회사 책임과 라이더 책임과 보험회사의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의 개인정보들을 또 플랫폼 회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보험회사라든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또 플랫폼을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에 대한 확인 의무나 이런 것들은 라이더들한테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하면 보험회사랑 회사가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네. 깔끔하죠. 그런데 우리는 중개하는 거다. 이기 때문에 그 네. 책임이나 의무들을 명확하게 구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해놓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자녀 보험료 이런 얘기들은 이게 배민이 이제 보험료 징수하는 것과 보험 계약이 들어가는 것에 어쨌든 이 시기별로 이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적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걸 너무 민감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네. 보험갱신에 최선을 다해라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또 영향이 좀 있군요. 7조고요. 라이더의 의무 파트입니다. 라이더 등의 의무 파트인데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정 약관 내용이에요. 특히 여기 사망 7조의 사망 라이더 등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특정 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없으며 본 계약 기간 중에도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네. 진술 및 보장한다. 이 표현 참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약관 중에서 이런 약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이런 약관 본 적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하나만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참 배민 좀 약간 위선적이다라고 할까요? 위선적이다. 네. 이게 되게 선언적 의미거든요. 이게 저희가 한번 다뤘죠. 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할 수 있냐 이게 화제가 됐잖아요. 치킨집 시켰더니 범죄자 누구누구 온다. 요 한국경제신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때 저희가 라이더 TV에서 다뤘을 때 뭐라고 했죠?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배민은 약관에 넣었어요. 약관에 넣었으면 이게 진심이라고 하면은 범죄 경력 조회서를 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이 되면은 배민이 그냥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약간 신용 같은 건가요? 예, 다지만 보장한다,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너나 마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다른 기업에서 보면은 참 웃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도 이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넣어봐야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요, 라이더 유니온이 얘기했듯이 등록제를 해야 됩니다. 배달대 사업자. 네. 배달대. 그래서 제가 요거는 법률 문제라고 해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해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택배는 이게 안 되거든요.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직종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네네. 제가 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예. 저희 배달업은 생활물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군요. 배달업에는 크게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택배 하나랑 배달 하나. 네. 택배는 뭐냐면 등록제입니다. 오. 택배는 네, 택배 등록제. 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가 등록이기도 하고 화물 운송 사업자로 택배 노동자도 네. 화물 운송 사업자로 네. 종사자로 화물 네. 운송 종사자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돼 있는 거고 네네. 소화물 배송 사업자로 저희는 돼 있거든요. 소화물이거든요. 소화물. 요거는 등록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누구나 중에서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인증을 줘서 이익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증 안 네네.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가 이런 권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네.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 6조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법 내용 나왔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시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와서 법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네. 제6조 택배 서비스 운송 네. 위탁계 해지 통지의 생략 사유. 통지 안 해도 그냥. 왜냐하면 택배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하려면 사전에 통지해야 돼요. 근로자처럼. 네. 배달 대행은 그런 거 없죠. 등록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택배 서비스 네. 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1항에 따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1항이 뭐냐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준비가 보면 됩니다. 됐군요. 네. 자, 8조 1항은요. 여기 그 업무 종사 자격을 이제 그 규정해 놓은 네. 거고요. 여기에 다 자격제도인 겁니다. 택배 일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택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구조의 결격 사유를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제8조에 따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네. 어디 있었죠? 아까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8조에 따른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다음 밑에 1, 2, 3, 4에 해당되면, 그럼 여기 보면 뭐냐면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무 종사의 제한, 여기 보면은 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한 특례법,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죄, 그다음에 마약류, 성범죄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데 아예 종사자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 2에 보면. 네. 그래서 이 화물 자동차 운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제이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네. 취업 제한을 걸 수 있고 이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선 택배 사업자들, 네. 택배 종사자들은 화물 운수 종사자 자격이 없으면은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검증된 사람만이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좀 일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등록제 같은 것들이 좀 시행이 돼서 이런 체계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 라이더의 의무 파트 사망 여기에 이렇게 진술을 보장한다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거를 왜 넣었을까요, 변인에서는? 어쨌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 배달 노동자들 성범죄에 대한 증오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실제로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 사실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사실은 홍보 차원이죠.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거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죠. 네. 근데 사실 진심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배달 산업을 이제 등록제를 바꾸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라이더 유니온의 라이더 보호법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요거에 사실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거는 그 보도자료 같은 걸 낸 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건 마케팅 아니냐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 좋은데 약관 개정 이런 그 좀 이런 거 말고 좀 진심을 보일 수 있는 법 개정을 같이 요구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심 어린 행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어서 7조 7항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단건 배달을 수행하기로 이렇게 선택한 경우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되게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수행하고 제7조 제11항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때까지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데 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냥 완료랑 뭐 소정의 의무를 모두 이행 이거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1항을 좀 같이 봐야 되겠죠? 여기 좀 표시를 삐뚤빼뚤하지만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어뷰징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뷰징 하지 말라. 그래서 픽업과 동시에 픽업 완료를 눌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완료를 했으면 미리 누르거나 완료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전달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뷰징에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배차를 받기 위해서 미리 뭐 픽업을 누른다던가 1.5배차니까 그 다음에 역시 다음 배달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전달 완료를 누른다던가 이런 것들 어뷰징 하지 말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건 배달이기 때문에 다음 배달을 받는가 안 받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받는가.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라이더들이 이런 어뷰징에 대한 그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관상에 정확하게 넣어서 심지어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픽업 완료 버튼을 누르고 딴 데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저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이것도 이제 라이더가 지켜야 될 의무에 넣는 건 동의가 되는데 이제 특히 조리대기 가게에서 조리 완료와 동시에 제발 조리 완료를 눌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뭐 미안해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점주들의 어뷰징도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관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지금 우리끼리 싸우게 돼요. 상점주의랑 우리랑.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또 민원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났고요. 13조에 개인정보 보호 파트입니다. 여기서 2항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좀 항목이 생겼어요. 이렇게 약관을 개정해도 결국 소비자 개인정보가 앱을 통해서 라이더에게 전해지잖아요. 비밀번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네. 지금 당장 뭐 요렇게 그 하는 거 외에 사실은 별다른 대책이 사실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보면은 약간 변경된 거 보면은 회사가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는 거죠. 회사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락을 회사는 안심번호만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안심번호로 했는데 우리가 전화를 걸었는데 손님이 전화를 안 받고 다시 우리한테 전화하면 손님의 전화번호가 우리한테 노출되잖아요. 이건 배달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손님이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회사가 제공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메모에 안 적어놨으면 그거 역시 우리가 새롭게 얻은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고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사업자 등록제와 종사자 등록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달 노동자도 그런 방식으로 가서 보다 명확한 책임과 의무와 권한들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요거가 함께 우리 라이더들의 개인 정보도 사실 손님한테나 네.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전화번호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라이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 역시도 네. 사실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16조에 계약의 해지 및 은행 중지 조치에 대한 파트고요. 제가 체크한 부분은 여기 물음표. 네. 물음표가 좀 나올 정도로 뭐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그 밖에 적정 행위를 벗어난 뭐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 이런 거를 대민 직원들한테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뭐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를 뭐 많이 제공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 이런 이유로도 혹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불안하기도 해서 좀 질문을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요 언어들이 자체가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 법이라고 하면은 법의 용어라고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를 하나하나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럼 그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자신의 감정에 반해서 조직적 그 회사의 이익에 의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요게 단순히 이제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업 매뉴얼 정도로 하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큰 소리 안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계약 해지 상황이잖아요. 해고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부당하게 해고하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배달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관을 가지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한 명 해고하려면 노무사한테 자문 받아요. 근데 배달 노동자 해지하려면 노무사한테 자문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관 하나로 이제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의 특수한 신분들 좀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를 정확한 절차 등을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명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공유해야지 이게 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모호한 용어로 계약 해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를 박탈당하는,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것까지 하는 거는 과도한 약간 변경이다.
이런 약관 변경은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좀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배민에 있는데 뭐 또 이게 배달 시장이 좀 선택지가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독점이다시피 하고 배민이 그래서 조금 이게 경쟁이 되는 체제, 좀 선택지가 좀 있는 체제, 독점을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저희 라이더들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약관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소속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약간 함부로 못 고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률상 등록제로 해서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등록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이런 상담이 있어가지고 막 네. 쿠팡은 요즘에 좀 어려워지니까 뭐 이제 가건 배달이 나오고 이러는데 배민은 이제 뭔가 좀 독점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네. 뭐 픽업지랑 뭐 전달지 거리도 막 라이더들한테 멀리 주고 네. 약간 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독점적 사업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어서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별표에 전에 이제 수정 전에 별표에 배차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는데 삭제가 됐어요. 네. 라이더들이 이 별표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는 현실화한 거죠. 그 중개 수수료를 안 매긴다고 했는데 네. 지금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업장한테서 사실 그 자영업자가 가입한 상품에 네. 따라서 배달료가 다르게 되는데 네. 어쨌든 6,000원 받는다고 보고요. 보통 6,000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3,500원 줄 때도 있고 3,000원 줄 때도 있고 4,500원 줄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네, 네. 6,000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5,000원을 주면 중개 수수료가 1,000원이죠. 네. 그다음에 6,000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4,000원 주면 중개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네. 네. 6,000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7,000원을 주면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차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건당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실시간으로 변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달료랑 똑같이. 그래서 실시간 변동 배차 중개 수수료라고 저희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들이 의미가 없죠. 사실 약관 위반이죠. 네네. 그렇게 삭제를 했다. 아니 중개 수수료를 건당 200원인데 우리가 단협상에서 이거 안 받겠다 했는데 사실은 건당 200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되는데 수수료를 그 이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약간 위반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삭제한 거죠. 삭제. 네, 현실을 반영해서 삭제를 했군요. 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개정 약관 이게 이제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배민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동료 라이더분들 미리 좀 이 부분들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번 개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는 배달노조 라이더 유니온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